안녕하십니까, 초당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요대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호흡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폐호흡과 근막호흡의 차이점, 원리, 기능, 역할, 호흡법 등을 설명드려서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외부의 물질에 의존한 건강관리나 또는 타인에 의존된 건강관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몸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이에요. 잘 새겨 들으셔서 모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목에 이 폐호흡과 근막호흡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폐호흡을 알고 있고, 이 근막호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막호흡이 사실상 이 폐호흡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네,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훨씬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 중요한 폐호흡과 근막호흡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이제 폐호흡과 근막호흡의 차이점이나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공기에 유입되는 과정부터 이제 먼저 아셔야 돼요. 예. 자, 우리 몸에 공기가 유입이 되죠. 우리 몸에 공기가 유입이 되지 못하면은 3분에서 5분이면은 사망이에요. 사망이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70조 개의 세포들 역시 공기가 유입되지 못하면은 서서히 죽어가요. 그래서 이 공기 호흡은 바로 생명. 호흡은 생명. 호흡이 바로 생명이다. 예. 이꼬로 생명이에요. 호흡은. 자, 공기가 이제 코로 유입이 되죠. 먼저 폐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폐호흡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공기가 유입이 돼요. 공기가 유입이 돼서 코와 입 주변에 비강편도와 구강편도를 걸러 통과해서 1차 방어막을 통과를 하고 기도를 따라서 유입이 돼요. 기도를 따라서 유입이 돼서 이제 폐기관지로 공기가 유입이 되어서 우리 몸의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바로 다시 밖으로 나오는 과정, 요 과정이 바로 이제 폐호흡. 자, 이 폐호흡의 역할은 우리 몸의 혈관을 돌고 있는 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목적이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 폐호흡은 이 혈액에 산소 공급이 되지 못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3분을 견디지 못하고 5분 안에 사망이에요. 5분 안에 사망. 그래서 혈액에 반드시 이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된다.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 역할을 바로 우리 폐호흡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 폐호흡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이 폐호흡이 우리 몸의 그 전신에 70조 개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의 전체 세포에 70조 개의 세포에 전체적으로 이 폐호흡만으로는 이 그 산소 공급이 어려움이 있다. 혈관에 공급해 주는 것이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70조 개의 세포에 이 산소 공급이 되지는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 지구상에 이제 대지가 있어요. 대지. 땅이 있어요. 땅. 이 땅이 있는데 이 대지는 대지도 바로 전체적인 대지가 물이 필요해. 물이 없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대지가. 그죠? 그럼 산에서 이제 물이 이제 계곡물이 흘러서 내려와 가지고 그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바다로 흘러가고 또 각 지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대지에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 공급되는 물만으로는 전체 대지를 다 이렇게 적셔 줄 수가 없다. 이 전체 대지가 적셔지려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아니면은 이 대지 밑에 항상 지하수가 흘러야 되는 조건이 필요해요. 지하수. 비가 오거나 지하수가 항상 흘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대지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흡수해서 이 대지가 촉촉하게 적셔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가 대지라고 봤을 때 이 폐호흡으로 공급하는 산소가 몸 전체를 70조 개 이루는 세포의 전체 대지를 공급해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나머지 공급이 되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선가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신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호흡이 바로 근막 호흡인 거예요. 근막 호흡.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호흡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호흡도 매우 중요하고 이 호흡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 호흡과 이 호흡의 기능 역할 차이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폐호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몸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폐호흡이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근막 호흡이라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공기가 이제 유입이 돼요.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자, 이 유입된 공기에 30% 정도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기도를 통한 폐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30% 정도가. 그러면 나머지 70%는 어디로 공급이 되느냐? 이 70%는 바로 코의 뒷부분에 비인두 편도, 또 입의 뒷부분 입인두 편도, 또 기도가 시작하는 부위에 하인두 편도, 이렇게 우리 몸에 세 개의 인두 편도라는 기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 인두 편도를 통해서 70%의 공기가 몸으로 유입이 돼요. 몸으로 유입이 된다. 몸으로 유입이 돼요. 자, 이 유입된 공기는 어디를 순환하냐면은 먼저
뇌를 순환해요. 이 뇌에도 공기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뇌는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뇌를 순환해서 뇌 전체 뇌에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유입된 공기는 백회와 뇌호로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 공기는 몸으로 유입이 되는데 쭉 내려와서 하단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단전. 이게 바로 몸으로 들어가는 공기가 모이는 곳이에요. 이게. 일로 쭉 들어와서 이 하단전에 공기가 모여서 여기서 다시 전신의 표피근막. 자, 여기서 표피근막이라고 하면은 표피근막. 자, 표피근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표피라는 건 우리 외부를 싸고 있는 피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 근막이라는 거는 표피와 근육. 우리 몸은 모든 구성이 표피와 근육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플러스 뼈가 이루어져요. 뼈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표피와 근육 사이, 피부와 근육 사이에 근막이라는 림프체액이 흘러다니는 공간이 바로 이 근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단전으로 유입된 공기가 먼저 이 골반, 그 다음에 뭐 복부, 옆구리, 아래로는 허벅지, 그 다음에 쇄골, 어깨, 팔, 목 해서 이 피부 밑으로 공기가 전체가 다 유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원래 공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피부 밑에 다 공기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근육과 피부가 유착돼 들러붙지 않도록 공기가 다 차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다 차 있고. 자, 여기뿐만 아니라 자, 우리 입에서 연결돼 있는 이 기도 또 쭉 더 내려가면은 내장기관이 있죠. 위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간이 있고, 뭐 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십이장, 뭐 췌장, 그 다음에 대장, 소장, 방광, 이런 내장 기관들이 있어요. 일단 이 소화기관, 기도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의 내피, 그 다음에 위장의 내피, 대장, 소장의 내벽, 그죠? 내벽. 이거 역시 다 피부예요. 피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피부다. 피부. 그래서 여기 피부에 공기가 유입이 되듯이 우리 안으로 유입돼서 이루고 있는 기도식도. 자,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있고, 식도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기도와 식도의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 기도. 자, 이 기도, 이게 내벽, 외벽이 여기 있어요. 이게 피부, 그러니까 피부, 근육, 피부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피부, 내피, 그 다음에 근육, 그 다음에 외피. 혈관도 마찬가지로 내피, 내벽, 외벽. 그 가운데 뭐가 흘러야 되느냐? 바로 이 근막이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근막으로 림프체액이 원활하게 흘러다니지 못하면은 이 위장 기관지 벽, 기도벽,
그 다음에 위장벽, 뭐 대장 소장의 벽, 이 벽, 이것들은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림프 체액이 가서 하는 역할이 여기에 있는 세포들에게 산소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 처리도 해주고, 영양소 공급도 해주고,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 체액이 가서 잡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림프 체액이 가지 못하면은 그 역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양소 공급, 노폐물 처리, 뭐 세균, 바이러스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다. 당연히 여기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외부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아이고 그 무방비 상태 공간이 있었네 그러고 얼씨구나부터 하고 여기에 침입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확장을 해가면은 종양이 되고, 그 다음에 더 확장을 해가 되면은 바로 암종, 악성 종양, 암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단전에서 피부로 연결되어 있는 피부에 공기가 유입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외피는 물론이고 당연히 외피는 당연히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 거고, 안으로 밀려 들어가 있는 내벽, 기도와 그다음 위장과 대장, 소장,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혈관들, 동맥, 그 다음에 정맥, 그 다음에 그 동맥, 정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간, 그 다음에 뭐 폐, 신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막으로 쌓여 있어요. 막으로. 이 막이 뭐냐면은 바로 근막이에요. 근막. 이 근막. 이쪽으로 해서 림프 체액이 흘러가서 폐를 건강하게 해주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위장, 대장, 소장, 뭐 신장, 방광, 십이지장, 췌장 할 거 없이 다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림프 순환계, 이 림프 순환계라는 바로 이꼬로 뭐냐? 면역력. 매우 중요하죠. 면역력. 바로 이꼬로 면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70%가 이제 유입이 되어서 하단전을 통해서 전체 피부로 유입이 되는 과정. 피부로 유입이 되고 안에 내장 기관까지 다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서 그쪽으로 원활하게 림프 체액이 흘러다닐 수 있는 환경, 그것이 바로 건강 관리인 거예요. 건강 관리. 자, 이해되셨죠? 근막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누가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한 상황이죠. 오로지 폐호흡에 만 주구장창 중요하죠. 폐호흡이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뭐 폐렴이 걸렸느니 폐암이 걸렸느니 이런 얘기인데, 폐렴이나 폐암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지 않으려면은 바로 이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이 근막 호흡을 하지 못하면은 당연히 폐가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간이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위장, 대장, 소장 어느 곳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게 맞다. 정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 근막 호흡에 대해서 얘기 알아봤는데, 이 근막 호흡을 이해를 했어요. 이 근막 호흡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러니까, 갓난 아기,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태어날 때는 누구나 다 바로 이 폐호흡이 시작이 되면서 그 몸 전체로 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근막 호흡을 동시에 하면서 태어나요. 태어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를 들어가면서 누구도 이 근막 호흡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폐호흡에만 알려주고 또 아는 사람도 없이 이 근막 호흡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에 유아 시절이건 어린 시절이건 청년 시절이건 더 나이를 들어서건 여기 호흡이 여기가 막히든지 여기가 뭐 편도선 염이나 가끔 염증이나 뭐 감기나 뭐 이런 것에 노출되다 보니까 자꾸 막혀서 여기가 막히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 유입돼서 순환하는 통로가 어디든지 막히거나 통로가 아니면 아예 하단전 자체가 그냥 찌글찌글해서 꺼져버렸거나 뭐 하게 되면은 이 근막 호흡을 언제 이게 시작 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중단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그냥 서서히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예? 이 근막 호흡이 살아 있으면은 사실상 면역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각종 질병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걸리질 않아요. 뭐 감기건 뭐 기타 각종 염증들 이런 잘 생기지도 않고 그리고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뭐 걸렸다 하더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금세 나아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호흡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다가 그냥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폐호흡과 근막이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보통은 이 호흡이 이 폐호흡만 있는 줄 알고 이 폐호흡에 100% 의존을 보통은 하고 있어요. 폐호흡.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100% 의존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 여기가 다 막혀버리거나 중간에 막혀서 근막 호흡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00%로 알고 있는데 이 폐호흡과 근막호흡이 두 개 다 동시에 할 경우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의 의존도가 폐호흡 아까 유입된 저기하고 비슷해요. 이 폐호흡의 의존도는 30% 미만이에요. 30% 미만. 폐호흡에 의존하는 거는 30% 미만이다. 그러면 70% 이상이 어떤 호흡에 의존하느냐? 바로 이 근막 호흡에 의존을 해요. 근막 호흡에. 이거를 두 개 다 하는 사람인 경우에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이거에 해당이 돼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지가 돼요. 자, 평소에 일상생활을 할 때 또는 수면을 할 때 또 휴식을 할 때 뭐 산책을 할 때 이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근막 호흡으로 호흡을 해요. 폐호흡에 의존하지 않아요. 이 근막 호흡의 장점은 전신 이 폐호흡으로 혈액에 공급해주는 산소를 이 근막 호흡은
전신에 공급을 해주면서 이 혈액에도 산소가 공급이 가능한 호흡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호흡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호흡만으로도 생명 유지가 가능한 호흡이에요. 반대로 이 폐호흡은 이 근막 호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호흡만 가지고 전체의 산소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 근막 호흡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 70% 이상 보통 대부분이 근막 호흡으로 일상생활을 한다. 그럼 어떨 때 이 폐호흡을 사용하느냐? 폐호흡은 바로 응급시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응급시. 자, 응급시, 비상시. 자, 내 몸의 특정 부위에 아주 빠르게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할 때, 특정 부위에 빠르고 더 많은 양의 산소 공급이 필요할 때, 응급 상황, 이때에 바로 이 폐호흡을 사용을 해요. 폐호흡을. 어떨 때냐? 달리기를 할 때, 막 달리기를 해요. 아주 그 속도를 내서 달리기를 할 때, 급격하게 전신의 근육에 산소가 더 평소보다 많이 필요로 하게 되고, 이때 바로 폐호흡을 동시에 하게 돼요. 폐호흡을 동시에 한다. 또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을 할 때, 등산할 때도 역시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등산을 할 때 폐호흡이 필요하다. 또는 특정 대상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위협적인 대상과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때도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격투기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달리기를 한다든가 이런 그 내 몸에 특정하게 빠르게 산소 공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또 더 많은 양의 산소 공급이 필요로 할 때, 그때 바로 폐호흡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폐호흡은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근막 호흡으로 이 호흡과 이 호흡 차입은, 얘는 물리적으로 유입이 돼서 기관지로 유입이 돼서 산소와 이산화탄을 치환 교환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이 이 물리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 근막 호흡은 한 모금 숨이 들어가면은 전체가 회전하는 호흡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지도 느끼지도 못해. 내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호흡을 하게 되면은 아주 고요해진다, 사람이. 고요한 호흡이다. 고요한. 평화롭고 고요한 호흡이다. 근막 호흡. 이 중요한 이 호흡을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자신이 그런 호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고다가 어느 순간 어느 부위가 막히거나 꺼져 버려서 그것이 어느 순간 중단되었는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도 누구도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병들어서 죽어가는 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자, 우리가 수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내 스스로 타인의 외부의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또는 타인에 의존하지 않은 상태로 내 몸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신인 거예요, 수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호흡, 이 폐호흡과 근막 호흡이 바로 수신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수신. 이것이 들어가야지만이 그러니까 근막 호흡, 이 경로, 근막으로 유입되는 경로, 이 경로가 막혀 있거나 어느 부위가 꺼져 있거나 아니면 아까 전신에 들어가야 되는 이 부위들이 유착돼 있거나 피부와 근육이 사이가 떨어져서 림프체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눌러붙어 버려요. 이게 눌러붙어 버려요. 갈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곳곳에 유착돼 있어요. 곳곳에 발리케이트는 쳐 있고 하단전은 꺼져 있고 근막은 유착돼 있고 막혀 있고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공기가 필요한 거예요. 공기가 필요하려면 호흡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로를 열어주는 거, 여기 통로, 막혀 있는 통로,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앞에 올려놓은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하나하나 풀어서 단계별로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려놨지만은 자, 이렇게 해서 이 경로대로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 뚫어서 공기가 원활하게 내 몸에 어느 곳이든지 공기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뚫어서 반드시 이 하단전은 열어야 되고 폐호흡의 그 원동력이 되는 폐호흡에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심장인데 근막 호흡에 바로 심장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단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여기는 반드시 살려내서 공기가 원활하게 이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전신에 공기가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아까 문제가 생겼던 유착된 부위, 막혔던 부위 이런 부위들을 이렇게 이걸 뚫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뚫어내는 거. 뚫어내고 공기가 그동안 못 갔던 부위를 가도록 하여서 내가 폐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폐를 싸고 있는 막에서부터 시작해서 폐를 이루고 있는 각 세포 단위의 막까지 전체의 여기에 공기가 유입이 돼서 림프체액이 원활하게 흘러다닐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폐가 건강한 거고 기도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 기도에 림프체에 공기가 들어가서 근막을 풀어서 여기가 원활하게 림프체액이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위장에 문제가 생겼으면은 위장의 내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종양이 생기거나 했다라면 일로 못 간 거예요. 일로 공기가 못 갔다는 거예요. 일로 공기가 못 가니까 세균 바이러스 들어와서 얼씨구석하고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거 가줘야 돼. 얘가 가지 못하면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위장 내 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자, 여기에 살고 있는 세포들의 생명 건강을 좌우하는 거는 일로 혈액이 가야 되는 거예요. 림프체액이 가야 돼요. 이것이 가지 못하면은 당연히 염증이 생기고 당연히 종양이 생기고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유일한 방법은 일로 체액이 흘러가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체액이 가려면은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이것을 하나하나 순서에 의해서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이렇게 통로를 뚫어주고 막혔던 곳을 유착된 것을 풀어주고 하면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수신. 명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바로 수신인 거예요. 이렇게 전신에 다 이것을 해 놓으면은 아, 자신도 모르게 도대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그것조차도 가늠이 안 돼요. 우리 일갑자라고 하면은 60년, 60년이죠. 60년을 보통 일갑자라고 해요. 풀로, 나무, 식물로 얘기하면은, 한 해, 한 해살이, 식물로 얘기하면은 한 해살이, 인류는 이 한 해살이가 바로 60년, 일갑자예요. 보통은 수신하지 못하면은 일갑자, 일갑자면은 끝이에요. 여기에서 보통 70, 80, 뭐 개중에는 90, 아주 드물게 100살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좀 저거 하면은 120살까지 사는 분들도 가끔씩 나와요. 자, 요러한 생들, 요러한 생들은 다 연장이, 연명, 연명인 거예요. 이 삶이 여기의 삶처럼 건강한 상태로 이 수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살이 되면은 이 갑자를 살게 되는 거고, 식물로 얘기하면은 한 해살이를 벗어나서 두 해살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식물은 한 해살이가 있고 두 해살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 해살이가 있어요. 여러 해살이. 특별한 그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만 되지 않는다면은 식물의 나이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인간과 틀려요. 인간과 틀려.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뭐 전설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 해 살이를 뭐 기껏해야 두 해가 최고였죠. 전설 속에 어디 뭐 240, 80살까지 산 사람도 있다고 뭐 가끔 어디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이 매우 드물죠. 매우 드물. 그러나 이 수신을 하고 자기 몸 관리를 외부의 물질이나 아니면은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게 돼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폐호흡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런 호흡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호흡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조차도 모른 채 살다가 병들어 죽어가는 게 일상이다. 그러나 이 근막 호흡, 이 폐호흡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호흡이 바로 이 근막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경로는 이러이러하고 그리고 폐호흡과 근막 호흡의 차이점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반드시 알고 그리고 요것을 스스로 관리를 해서 외부의 물질이나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만이라도 그런 것을 알고 그리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